자, 425쪽에 대지 찾았습니까? 자, 대지는 건축 가능한 토지를 우리가 대지를 하죠. 자, 대지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줄칩니다.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대지라고 합니다.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토지는 줄칩니다. 둘 이상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하나의 이상 필지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줄치고, 자, 무슨 말인지 봅시다. 자, 대지는 건축 가능한 토지를 우리가 대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국에도 모든 토지는 대지는 아니에요. 우리나라 전국대 약 10% 정도가 대지고 나머지는 건축 제한되는 토지인데, 자, 건축을 하려면은 허가를 받도록 규제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대지에 허가를 해줄 거냐? 자, 대지의 단위가 필요합니다. 무슨 단위?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대지 단위가 있어야 돼요. 자,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대지 단위는 원칙적으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각 필지로, 자, 나눈 토지를 하나의 대지 단위로 봐라. 그럼 각 필지로 나눴다는 것은 한 필지를 말하죠. 한 필지가 하나의 허가받을 수 있는 대지 단위다 이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외가 있죠. 자, 건축을 하다 보니까 2개 이상의 필지가 하나의 대지가 될 수도 있고 1개 이상 필지 일부도 하나의 대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이제 이걸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런 뜻이에요. 자, 이게 한 필지죠. 자, 여기에 건물을 이렇게 짓는다. 그러면은 한 필지가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대지 단위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하나의 대지다 이 뜻이죠. 자, 예외. 자, 이 네 필지예요. 네 필지에 건물을 이렇게 크게 걸쳐서 하나 이래 짓는다. 자, 원칙적으로 하면 네 필지니까 허가 4개 받아라는 뜻이 돼버리죠. 근데 건물은 몇 개 들어갑니까? 하나가 들어갑니다. 이럴 때는, 자, 이 여러 필지에 걸쳐서 건축물이 하나 들어갈 때는 이 여러 필지, 즉 2개 이상 필지를 몇 개의 대지로? 1개 허가받는 대지로 본다 이 뜻입니다. 자, 그리고 밑에 거, 자, 이런 경우죠. 자, 이게 농지입니다. 저, 이 부분, 농지 이 부분이 한 필지짜리 농지인데, 이 부분에 창고 같은 건물을 넣어야 돼요. 그러면은, 요 부분에만 농지에 건물이 들어간다는 뜻이죠. 요 한 필지에 전부입니까? 일부입니까? 일부겠죠. 여기에 농지 전용에 관한 허가를 받게 되면은 요 부분만 건물을 넣을 수 있도록 바뀐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요 일부도, 자, 하나의 뭐가 된다? 대지가 된다 이 뜻이에요. 시험에서는 이런 거 안 물어요. 예, 뭐 묻느냐? 건축법상 대지는, 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반드시 한 필지에 한다면 틀리겠죠. 예외가 있죠. 그 정도만 아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책에 보시면은, 자, 거기에 2 이상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자, 예가 6가지 있죠. 그런 걸 안 봐도 돼요. 버리세요. 시험에 안 묻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하나 이상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가 5가지 예가 있죠. 버리세요. 그런 건 안 묻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부 신고대상 공작물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 부분은 법이 바뀌었어요.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바뀐 내용을 가지고 5, 6월 달에 수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전에는 이거 외울 때 2옹담, 뭐 4강, 5강, 5발, 6불탑, 8골 뭐 이런 식으로 외웠는데, 자, 외우는 기준도 다 달라집니다. 예, 이 법이 바뀌었습니다. 자, 그렇게 아시고 4번에 건축 설비 찾았습니까? 자, 그거는 버리시고 적용 대상 행위라고 되어 있죠.
자, 1번에 건축물 건축 여러 번 시험에 옛날 시험에는 아주 자주 나왔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잘 안 내요. 워낙에 옛날에 많이 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건축이란 말은 기본 개념이니까 꼭 알아야 돼요. 줄칩니다.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 정축, 개축, 재축하거나 건축물 이전하는 것. 자, 그래서 건축물은 단순한 개념이 아니죠. 복합 개념이에요. 신축, 정축, 개축, 재축, 이전 합친 말을 뭐라 부른다? 건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신축 봅시다.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갈로 떼어놓으시고 새로 건축물 축조하는 것은 신축인 줄 다 알아요. 이번에 그게 줄칩니다. 부속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 축조하는 것까지 신축으로 봐라 이 뜻이에요. 자, 그리고 3번은 보는 게 아니에요. 예. 자, 봅시다. 자, 건축이다라는 것은 새로 짓는다 신축, 늘려 짓는다 정축, 고쳐 짓는다 개축, 다시 짓는다 재축, 위치 바꾼다 이전, 신전 개재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신축, 정축, 개축, 재축, 이전 5가지 개념을 합친 말을 뭐라 본다? 건축이랍니다. 그러니까 신축이다라는 것은 자, 건축물이 없는 빈 대지에 건물을 이렇게 하나 짓는 건 신축인지 다 한다 이 말이에요. 자, 주의할 거는 이런 거예요. 자, 부속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자, 여기에 주된 건물을 하나 짓죠. 자, 여기까지 뭐로 본다? 신축으로 봐라 이 뜻이. 부속 건축물이 있는데 주된 건물 지을 때 원래 건물 하나 더 짓는 거는 뭡니까? 정축이에요. 그래서 정축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건축 면적이나 연면적이나 청수나 높이 이 중에 한 가지라도 증가되는 것을 뭐라 부른다? 정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림 나타내면은 자, 여기에 주된 건축물이 있는데 부속을 하나 이렇게 지을 수 있죠. 자, 이거는 정축입니다. 뭐가 늘었습니까? 면적이 늘었겠지. 건축 면적이나 연면적이. 예. 자, 그리고 기존에 건물이 있는데 똑같은 거 하나 더 지을 수도 있죠. 이것도 뭐다? 정축이다. 뭐가 늘었습니까? 면적이 늘었겠지. 예. 자, 또 이렇게 할 수 있죠. 여기에 있는데 여기에 붙여서 이만큼 늘려질 수 있죠. 예, 역시 면적이 늘었겠죠. 정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기존에 2층짜리 건물에 위에 옥상에다가 청수를 하나 이렇게 더 올릴 수도 있죠. 자, 이것도 정축이에요. 자, 첫째는 연면적이 늘었고 청수가 늘었고 높이가 늘었죠. 정축이다. 자, 그렇게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책에 정축에 보시면은 줄칩니다. 1번에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건축물의 건축 면적, 연면적, 청수 높이를 늘리는 것이라고 해놨죠. 연면적이나 건축 면적, 청수 높이 한 가지 늘면 정축이 됩니다. 자, 담장 등 건축물이 부수되는 자, 시설물을 축조하는 것도 뭐로 해당된다? 정축이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이거예요. 자, 이 건물에는 자, 지붕 구조가 있는 이 건물은 담장이 없어서요. 그런데 뒤에 담장을 이렇게 추가로 설치했죠. 자, 이 추가로 설치한 겁니다. 담장을. 지붕에 딸리는데 자, 이 담장은 지붕에 딸렸을 때 건물로 본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도 뭐다? 정축이다 이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동일 대지 안에 별동으로 붙여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행위도 정축인데 그거는 뭐 여기에 미리 써놨죠. 이런 경우는 말합니다. 자, 옆 페이지 가서 개축 봅시다. 개축. 자, 줄칩니다. 기존 건축물 전부 또는 일부는 자, 줄칩니다. 내력벽 기둥보 지붕털 갈로 떼놓으시고 를 셋 이상 포함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해체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 범위 안에 다시 축조하는 것 그렇게 줄쳤어요. 자, 이 무슨 말이냐 봅시다. 자, 재축이 아니고 개축.
자, 개축이라는 것은 기존의 건축물 이걸 이제 전부 다 철거할 수도 있고 일부를 철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철거해서 그 대지에 다시 종전 규모 범위 내로 축조를 하는 것을 뭐라 부른다? 개축이다. 고쳐진다는 뜻이죠. 종전 규모 범위 내라는 것은 자, 종전 규모와 같거나 작게 지으면은 개축이 된다 이 뜻이에요. 자, 그리고 또 주의해야 될 것이 일부. 자, 어느 정도 일부 철거해야 개축이 되느냐? 조금만 철거하고 개축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력벽, 기둥, 보, 지붕털 이 네 종류 중에서 몇 종류 이상이? 세 종류 이상이 자 철거되어야 개축이 된다 이 뜻이. 내력벽, 기둥보, 지붕털 중에 세 종류 이상이 철거돼야 돼요. 그래야 일부 철거로서 개축이 되는데, 자 여기는 이제 주의해야 될 게 이거죠. 자 100제곱미터짜리 건물입니다. 이걸 전부 다 철거할 수도 있죠. 자, 그 다음에 일부를 철거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세 종류 다 포함해서 전부 철거를 해서 다시 종전보다 작게 지었습니다. 90제곱미터로. 뭡니까? 종전과 같거나 작게 하면 개축이 된다 그랬죠. 개축. 자, 종전보다 이제 크게 지었어요. 120제곱미터로. 뭡니까? 신축이죠. 전부 다 철거해서 초가 돼버렸죠. 그럼 새로운 건물로 옵니다. 신축이 돼요. 자, 일부를 철거하고 종전과 같게 100제곱미터를 다시 지었습니다. 그러면 개축이고, 종전보다 크게 지을 수 있죠. 120제곱미터 지었습니다. 이때 정축이 돼요. 주의할 거는 전부를 철거하고 초가 됐을 때는 뭐 일부를 철거하고 초가 되죠. 정축이 된다. 이렇게 주의해야 돼요. 전부 철거 초가 되면 신축, 일부 철거하고 초가 되면 정축. 알겠습니까? 자, 이런 뜻이다. 이렇게 아시고, 재축입니다. 재축. 재축이란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자 줄칩니다.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된 경우입니다. 그 대지에 당 각목의 욕구 모두 갖추어 다시 축조하는 것 줄쳤습니까? 자, 1번에 줄칩니다. 연면적 합계는 반드시 종전규모 이하가 돼야 돼요. 연면적이란 각층 바닥 면적 합계를 말하죠. 그 다음에 2번에 동수청수 높이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재축이 되는데, 1번 줄칩니다. 동수청수 높이가 모두 종전규모 이하일 때. 자, 2번에 동수청수 높이 어느 하나가 종전규모 초과할 경우까지 줄치면 돼요. 이럴 경우에 해당 동수청수 높이가 법령 등에 적합하면은 자 재축으로 본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재축은 이런 뜻입니다. 자, 재축은 재해로 무너진 거예요. 앞에 개축은 사람이 철거시켰죠. 이거는 재해로 무너집니다. 물론 재해로 무너져서 자 다시 자 연면적 합계는 종전 규모 이하로 종전과 같거나 작게. 그 다음 두 번째 조건이 동수 청수 높이는 자 역시 종전 규모 이하로 지어도 재축. 자, 이 중에 한 가지 정도가 초과되는 것까지 뭐로 본다? 재축으로 본다 이 뜻이. 그림이 나타나 이렇죠. 자, 여기에 2층짜리 건물인데 바닥 면적이 100입니다. 높이는 14m. 자, 이 건물을 이제 재해로 무너져서 다시 지었어요.
1층 바닥 면적 90, 2층 바닥 면적 90, 높이는 14m. 뭡니까? 자, 요 조건 따져봐야 되겠죠. 연면적 합계라는 것은 자 바닥 면적 합계예요. 그럼 200이고 이런 180이니까 종전규모 4가 됐죠. 각각 찾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동수, 한동, 청수, 2층, 높이 14, 종전규모죠. 그래서 이건 뭐다? 재축이다 이 뜻이에요. 자, 이번엔 이렇게 지었어요. 바닥 면적 100, 2층 바닥 면적 100, 높이는 16m로 지었습니다. 뭡니까? 자, 이것도 재축이에요. 네, 자, 봅시다. 연면적 합계는 둘 다 똑같죠? 200, 200. 동수, 한동, 청수, 2층. 높이 한 가지가 14에서 16m로 초과됐죠? 한 가지는 더 초과되는 까지 뭐로 본다? 재축으로 본다 이 뜻이에요. 자, 이렇게 아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전 봅시다. 건축물의 줄치입니다. 주요 구조물을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에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 자, 주요 구조물 해체되지도 않아야 되고 반드시 같은 대지 안에 위치 바꿔야 되죠. 예. 자, 그래서 그림을 나타내면 이런 뜻이에요. 자, 여기에 이 대지에 여기에 건물이 있습니다. 자, 졸업식 건물이에요. 그럼 이거 해체하지 않아야 되죠. 크레인 들어서 같은 대지 이 위치로 이렇게 옮기는 거 있죠. 이걸 뭐라 부른다? 이전이라 합니다. 해체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땅에 딱 고정되어 있는 건물은 이전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건물들은 대부분 조립식 건물들. 컨테이너 하우스 들어봤습니까? 크레인 들어서 옮기는 거 있죠. 그런 것은 이전이 된다. 이렇게 하시고. 자, 그래서 요즘은 이 건축 개념을 시험에 잘 안 물어요. 근데 기본 개념이니까 알고는 있어야 되고. 이번에 대수선이라고 되어 있죠. 자, 여러분 시험에 자주 묻습니다. 자주. 자, 건축물의 기둥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 외부 형태를 수선, 변경, 정설하는 것으로서 정개축,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은로서 다음 각구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이걸 뭐라 부른다? 대수선. 여러분 시험에 자주 묻습니다. 이거는 암기 프린터도 있죠. 암기 프린터도 있어요. 자, 대수선은 크게 고친다 이 뜻이에요. 자, 그래서 어떻게 특정 부위를 정설, 늘려서 해체, 특정 부위를 없애서 수선, 특정 부위를 고쳐서 변경, 변화를 주어서 크게 고치는 행위를 대수선이라 합니다. 그러면 건축물의 정설, 해체, 수선, 변경으로 크게 고치는 대수선 행위는 수십 가지예요. 수십 가지 중에 여러분 교재에 있는 8가지 있죠. 8가지만 허가를 받도록 규제를 합니다. 그래서 대수선은 이해부터 하고 이해야 돼요. 이해 안 되면 시험에 다 틀려버립니다. 예. 자, 그래서 첫째 알아야 될 것이 허가받는 이유가 뭐냐. 이 허가받는 이유에 따라서 대수선되는 범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책에 순서는 어찌 되어 있느냐 하면 1번 내력벽, 2번 기둥, 3번 보, 4번 지붕털, 5번 6번. 자, 그러면은 자 이런 뜻이에요. 자, 거기에 이 지금 쓰는 내용은 어디다 쓰는 것이 좋냐? 암기 프린터에다 쓰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늘 볼 거 아닙니까? 자, 암기 프린터에 대수선 있죠? 네, 있습니다. 네. 자, 보시면 이런 거예요. 거기에 1번, 2번, 3번, 4번. 1번이 내력벽이고 2번이 기둥, 3번 보, 4번 지붕털이죠. 자, 이 부분은 구조 안전 때문에 함부로 손대버리면 이 부분은 손대면 건축물이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구조 안전 때문에 뭘 받아라? 허가를 받아라 이 뜻이에요. 그리고 8번 있죠. 8번은 화재 안전 때문에 자, 이 부분은 손대면 화재가 확산되기 때문에
자, 이거는 허가받도록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1, 2, 3, 4, 8은 전부 다 뭐와 관련되어 있습니까? 안전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정설과 해체로 인한 대수선되는 범위와 수선 변경으로 인한 대수선되는 범위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정설 해체로 되는 것과 수선 변경으로 인한 대수선 범위가 다르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5번, 6번 있죠. 5번, 6번은 화재시 피난시설입니다. 피난시설. 그 다음에 7번, 자, 다가구주택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거는 대수선 허가받도록 하는 이유는 분쟁 예방을 예방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5번, 6번, 7번은 손만 대면은 분쟁이 생기고 손만 대면은 피난시설을 역할을 못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정설과 해체로 인한 대수선되는 범위와 수선 변경으로 인한 대수선되는 범위를 이거는 구분하지 않고 손만 대면은 대수선됩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안기프리 때 보면 대수선이 있죠. 선악보 읽어라 이 뜻이에요. 예. 자, 섰습니까? 자, 그러면은 자 1번 책에 1번 보세요. 자, 1번은 내력벽이라고 되어 있죠. 내력벽이 뭐 하는 곳이에요? 건축물을 지탱하는 힘을 받는 벽이에요. 예. 자, 그러면 이 내력벽을 정설 해체하거나로 끝났죠. 자,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변경하면은 대수선이 된다 이 뜻이에요. 그럼 허가받아야 됩니다. 그럼 시험에 어떻게 묻냐 이래 묻겠죠. 자, 내력벽 10제곱미터를 정설했습니다. 대수선입니까? 아닙니까? 다시 보세요. 대수선입니까? 아닙니까? 정설 해체하거나로 끝나버렸죠. 그럼 정설 해체는 얼마나 해야 되느냐? 조금이라도 하면은 대수선 된다는 뜻이에요. 왜? 자, 수선 변경 행위가 위험할까요? 정설 해체가 위험합니까? 안전과 관련된 것은 위험한 행위일수록 자, 조금이라도 손대면 대수선 돼버립니다. 자, 수선 변경은 덜 위험하죠.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을 했을 때 대수선 돼요. 그래서 이런 1번에서 묻는 이런 거 묻는다면 내력벽 10제곱미터 정설했다, 해체했다 하면 이것도 뭐다? 대수선. 수선 변경하려면 얼마 이상 해야 됩니까? 30제곱미터 이상 해야 됩니다. 자, 2번에 보시면 기둥이라고 되어 있죠. 기둥을 정설 해체하거나로 끝났죠. 기둥이 한 개라도 정설 해체하면 위험하기 때문에 대수선. 덜 위험한 수선 변경 행위는 몇 개 이상? 3개 이상 해야 됩니다. 3번의 보도 마찬가지죠. 보를 정설 해체하거나로 끝났죠. 보 한 개라도 정설 해체하면 뭐가 된다? 대수선. 자, 수선 변경할 때는 3개 이상. 그 다음에 4번에 지붕털이라고 나가 있죠. 지붕털을 정설 해체하거나 가로 떼놓으시고 자, 한 개라도 정설 해체하면 지붕 구조가 위험해집니다. 수선 변경 몇 개 이상? 3개 이상 해야 된다. 8번에 보시고 건축물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죠. 마감재 조금이라도 정설 해체하면 대수선. 덜 위험한 수선 변경 벽면적 얼마 이상? 30제곱미터 이상 해야 돼요. 그게 뭐냐 이거예요. 자,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벽에다가 처음 마감재를 발라놨습니다. 이 마감재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불연과 단열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년 전에는 이거 대수선 아니었어. 허가받는 대수선 아닙니다. 자, 건물주가 이 마감재를 이만큼 손을 대가 떨어져 나갔죠. 자, 그냥 대수선으로 허가받는 대수선이 아니니까 떨어져 나간 상태로 있으니까 여기서 불이 나도 타고 돌아버리죠. 일로. 이런 불이 여러 차례 나기 때문에 이것도 대수선 허가받도록 규제를 했다 이 뜻이에요. 그냥 마감재 바르면 안 되느냐? 마감재가 비싸요. 이런 기능이 들어가는 마감재일수록 자, 건축자재 가격이 어떻습니까? 천정부지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돈이 비쌌겠지. 그래서 안 발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불이 너무 자주 나니까 10년 전에 8번도 자 대수선 허가받도록 규제에 들어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정설 해체와 수선 변경 범위가 다릅니다. 예. 그다음 자 5번 방화벽이라고 들어가 있죠. 구역을 한 바닥벽. 방화벽이란 불을 차단하는 벽이죠. 자, 그다음 6번에 보면 자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 자, 이런 5번, 6번은 끝에 보면 정설 해체하거나 수선 변경하는 것이라고 해놨죠. 여기는 정설 해체와 수선 변경 범위를 구분 없다. 그런 거 없고 손만 대면 대수선이다. 예. 왜? 손을 대면은 피난시설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6번 보시면은 자 여기에 자 4층짜리 건물이 있습니다. 어느 층이관에 2층을 타면 지상으로 나갈 수 있는 이 계단을 뭐라 부르느냐? 주계단이라고 해요. 이 주계단은 불연제로 마감 처리해놨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에 5층 이상이 되는 자 건물입니다. 여기에 계단이 있겠죠. 자, 이 계단은 뭐라 부르느냐? 피난 계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계단을 설치할 때는 내화 구조, 불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고 불연제로 마감을 하고 그 다음에 갑종 방화문을 설치해야 됩니다. 방화문. 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계단과 내실에 들어가는데 문이 있죠. 갑종은 전체가 문 전체 철판으로 되어 있어요. 아래 불연제 들어가 있고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11층 이상층에 가면은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계단이 있다. 이 계단은 뭐라 부르느냐? 특별 피난 계단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피난 계단 구조에다가 추가돼요. 자, 배연 설비, 연기 빼내는 설비, 그 다음에 화재, 감시. 우리가 하재 뭐랍니까? 갑자기 경보기죠. 하재 경보기 같은 거. 그다음 스프링 쿨러 같은 거. 이 다 들어가요. 이 왜 이렇게 계단 설치하느냐? 자, 4층 이하짜리 건물에서는 3층에 여기 지금 화재 났습니다. 자, 위에 층은 어디로 가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까? 옥상은 죽으러 가는 길이요. 네. 뭐 질식사 해가 죽을 일이 있습니까? 위로 불길이 올라오니까 유독 가서 다 위로 올라 버리죠. 가장 안전한 방법은 이 계단실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불이 났을 때 이 계단실이 어느 정도 위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시간만 벌어주면 되죠. 그래서 잠깐만 견디주면 돼요. 불이 났다고 인식한 상태에서 조금만 견디줄 수 있도록 불연제로 마감해놨습니다. 자, 5층 이상은 이제 더 오래 견디줘야 되죠. 그래서 이런 구조의 계단을 해야 돼요. 11층은 어떻습니까? 이상되는 거는 더 오래 견뎌야 되죠. 그래서 이 피난 계단 구조에 또 추가로 이런 첨단 장비가 다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오랫동안 버틸 수 있도록 하는데, 자, 건물주가 이 계단 옛날에 손댔단 말이에요. 다시 피난 계단이나 특별 피난 계단 이런 구조를 하려니까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죠.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재 나서 큰 인명 피해가 몇 번 났겠죠. 그래서 이런 계단을 손대는 것도 뭐가 된다? 대수선. 예. 함부로 손 못 대요. 자, 7번에 보시면 다가구 주택 줄치고 그 다음에 다세대 주택 줄치고. 다가구와 다세대 주택의 가구 세대 간의 무슨 벽? 경계벽을 정설 해체 수선 변경하면 손만 대면은 대수선 허가받아라. 왜? 분쟁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자, 이게 경계벽입니다. 그 다세주택의 A세대와 B세대 사이의 경계벽입니다. 자, A세대에서 정설 해체 수선 변경하면 여기 뭐가 나타납니까? 피해가 나타나죠. 그래서 이 벽은 공동벽이기 때문에 여기 손을 대면 옆 세대에 피해를 줍니다. 그럼 A, B 간에 뭐가 생깁니까? 분쟁이 생겨죠. 그래서 가장 쉬운 예로 A세대에서 여기 시멘트, 콘크리트 못을 시공하려고 합니다.
자, 이 경계벽은 벽돌로 해놓은 게 아니고 콘크리트로 타설해 놨어요. 예, 굉장히 야무입니다. 안 들어가니까 뭐 망치로 안 들어가고 드릴로 뚫어야 되죠. 여기는 엄청난 소음이 나죠. A가 사전에 양해 받습니까? 제가 볼 때는 양해 받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거 뛰어가죠. 뭐 집이 무너지는 소리가 나니까. 그럼 뭐 하느냐 하면 뭐랍니까? 미안하다. 내가 사전에 양해 안 받았다. 그런 소리 합니까? 내 못 박는데 와. 그 소리 안 합니다. 그래서 AB 간에 싸워요. 자, 이런 분쟁이 옛날에 많았으니까 이거 손대는 것도 뭐다? 대수선이에요. 손만 대면 이건 대수선이에요. 손대지 말아야 되지. 내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내가 B다. 저는 뭐 그 BA한테 찾아안 갑니다. 그냥 고발해 봅니다. 그럼 A 과태료 500만 원 넣어줘. 예, 보통 500만 원 봅니다. 이거 허가 안 받았으니까. 그러면 이거 누가 고발했냐? 내한테 찾아오겠죠. 그럼 또 고발합니다. 특정 범죄 가중처벌 되겠죠. 보복행위로 이제 징역형 가야 됩니다. 법 아는 사람한테는 함부로 다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거 손대라는 겁니까? 손대지 말라는 겁니까? 손대지 말아야 돼. 그래서 요즘 다세대주택 어떻게 짓는다 이러죠. 여기 엘리베이터 들어가죠. 여기 뭐 들어갑니까? 계단 들어가요. A세대, B세대 경계기 만난다 안 만난다? 안 만나도록 이렇게 지어버려요. 하도 분쟁이 많이 생겼어. 요즘 이래 지어버립니다. 아예 벽이 안 만나. 자, 그래서 7번 같은 분쟁 예방 때문에 손만 못질만 해도 분쟁이 생겨버리죠. 그래서 정설했죠. 수순 변경 뭔 구분 없이 대수선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뜻부터 이해를 해야 여러분 외울 때 쉽게 외워집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가면은 용도 변경이라 돼가 있죠. 매년 놉니다. 네, 용도 변경. 자, 건축물의 시설군 용도 변경 그 표 있죠. 아니면 못 맞춥니다. 예, 그 표를 외워야 돼요. 그래서 암기 프린트에 그 표를 넣어놨죠. 외우라고 찾았어요. 여러분 암기 프린트 보시면 돼요. 자, 그 표를 외울 때 외워야 됩니다. 자산, 전문, 영교, 건주기. 자, 자자는 자동차 시설군에 관한 거죠. 그다음 산업 등 시설군, 전기통신 시설군, 문화, 집회 시설군, 영업 시설군, 교육, 복지시설군, 근린생활시설군, 주거업무시설군, 그 밖의 시설군. 자, 이렇게 외워야 되고 옆에 세부 용도도 외워야 됩니다. 최소한. 자동차 관련 시설에는 외울 거 없어요. 그대로 보시면 되고 산업 등 시설에는 운수시설, 유물저장처리시설, 공장 이런 것은 산업 등인 줄 아시겠죠? 산업 등은 보기 조금 애매한 것이 자원순환 관련 시설, 묘지 관련 시설, 장례시설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산업 등은 자묘장 이렇게 외워야 돼요. 자, 전기통신은 외울 거고 문화집회는 4가지 외워야 됩니다. 문화집회시설, 종교시설, 위락시설, 관광후계시설 해서 문종위관 이렇게 외워야 돼요. 자, 영업시설이 정중앙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업은 자, 판매시설의 판자, 운동시설의 운자, 숙박시설의 숙자, 다중생활시설의 다자 해서 영업은 판운숙이다 이래야 돼요. 영업은 누가 합니까? 판운숙이란 여자가 한다 이 뜻이에요. 판운숙이다. 자, 교육복지시설에는 의료시설의 의자, 노자시설의 노자, 교육연구시설의 교자, 수련시설의 숫자, 양양시설의 야자. 자, 교육복지는 의대, 노교수야 이렇게 외워야 돼요. 근린생활시설은 외울 거 없고 주거업무에 자 군사, 교정시설이 거기에 있죠.
최소한 이 정도를 외워야 여기에 나오는 문제를 맞출 수 있습니다. 자산 전문 영교 건축이 이렇게 외우고 산업 등은 자묘장, 문화지표는 문종, 위관, 영업은 파륜석이다. 교육복지는 의대 노교수야. 주거무예 군사 교정이 있다.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자꾸 외워야 됩니다. 왜 그렇게 외워야 되느냐? 자, 교재에 보시면은 자, 표 밑에 보면 이번에 허가 또는 신고라 되어 있죠. 찾았습니까? 자, 사용 승인받은 건축물 용도를 병행한 자는 다음 각호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령이 정한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허가받거나 신고하는데, 자, 1번 허가 대상 보시면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 용도를 상위군이란 말에 동그라미 상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병행한다. 그러면 이 말은 이 시설구 표 있죠? 표에 윗방향으로 올라가는 용도 변경일 때는 뭘 받아라? 한 칸이도 위로 올라갔죠? 그럼 무조건 허가받아야 돼요. 자, 옆에 제가 신고 대상 보시면 아래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 용도를 하위군이란 말에 동그라미 하시고, 하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할 때는 뭘 해라? 신고. 그러면 이 표의 아랫방향으로 내려가죠? 한 칸이라도 내려가면은 전부 다 뭐? 신고다 이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에 건축물에 대한 기능 변경 신청이라 되어 있죠. 자, 원칙의 줄치입니다. 위 시설군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 변경하는 자는까지만 줄치고, 국토교통령이 정한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줄칩니다. 건축물 대장 기능 변경 신청해야 됩니다. 자, 그거는 같은 시설군 안에서 바뀔 때예요. 예를 들어서 교육복지의 의료시설을 교육용시설을 바꾼다. 이렇게 같은 시설 안에 바뀌죠. 이럴 때는 허가 신고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물 대장이 변경기재 신청한다. 같은 시설군 안에서만 바뀔 때는 변경기재 신청. 이 세 가지 용도 변경에 관한 문제가 나옵니다. 허가 받는 거, 신고하는 거, 또 변경기재 신청 이렇게 나오니까, 자, 이 문제를 맞추는 이 표를 아니면 못 맞춥니다. 최소한 이 정도를 외워야 맞춰요. 예. 자, 그렇게 아시고, 얼마나 자주 노느냐? 매년 논다고 보시면 돼요. 매년. 자, 그렇게 아시고. 자, 그 양갈수 한 번에 2번 예외 동그라미 2번은 5, 6월달 이해해 보시면 되고, 4번에 사용승인 및 건축사 설계규정 준용이라 되어 있죠. 그건 3, 4월달에. 5번에 복수용도 건축물은 3, 4월달에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 페이지 건축물 용도 종류가 나와 있죠. 자, 여기도 뭐 법이 좀 바뀌었습니다. 바뀌었고, 그 다음 이거는 시험에 20년 만에 한 문제 놓을까 말까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꼭 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 그게 단독주택 종류 있죠. 그 다음 이번에 공동주택 종류 있죠. 이거는 좀 알아야 됩니다. 예, 그게 기초기 때문에 이것부터 다음 주에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자, 그리고 뭐 이제 내일 모레 명절이죠. 명절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봅니다. 마칩니다.